다음은 강연 시간입니다. 사단에서 도용교우님을 위해 준비한 응원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먼저 그 영상 함께 시청하신 후 강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 공연 가서 끝나고 관객은 너 하나 화려한 막이 이제 곧 올라가 전에 저 몇 가지만 주의해줘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옷을 갈아입고 제일 좋아하는 자리에 누워 배터리가 바닥나지 않게 조치하고 통화 상태 항상 유지해줘요. 듣고 싶은 노래를 말만 해 everything. 입이 심심할 때는 profit up on anything. 너무 부담 주지 말 편하게 들어줘. 아님 내가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죠 못 뜨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줘. 누구보다 특별한 너의 취향을 알아. 달콤한데 슬픈 듯 아찔하게 마치 그대 다음 곡이 중요해. 볼륨 켜봐. 기억나니 우리 그날 그 노래. 내가 너무 진지해 보여도 웃지마. 누가 봐도 완벽한 노래는 아니지만 많이 연습한 부분 너 때문에 뛰잖아. 아직 나는 너무 떨리니까 오직 너에게만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죠 못 뜨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크게 소리 질러. 이 공연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 어땠는지 말해줘 문자로. 너무나 아쉽지만 졸린 거 이미 알고 있어. 기대해줘 마지막 곡. 이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인 노래 오직 너를 웃게 하기 위한 코너. 네가 너무 설레죠 못 뜨게 만들 거야. 지금이야 제일 원하는 걸 말해. 어떤 노래 늘 듣고 싶어 사실 내가 원해. 네가 너무 설레죠 못 들지 모르지만 우리야 크게 소리 질러줘. 이건 세상에서 제일 비싼 반 공연 가서 끝나고 관객은 너 하나. 네, 박수로 도영교우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맡게 된 사시사철 사단의 안도영입니다. 어느덧 안암교당에 온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나서 벌써 이 원불교를 만나서 강연을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큰 강연은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부족한 점도 있고 아직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긴 하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한 PPT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연 시작하기 앞서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자면 일단 처음에 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원불교와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그 다음에 이 원불교를 만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제 본명과 속명은 똑같이 안도영입니다. 그 다음에 제 나이는 22살이고 고향은 대전입니다. 올해 동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이고 곧 4학년 진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당에서는 청년 사단의 단원이자 영상미디어부의 수석차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저와 원불교와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가족관계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드리자면 저는 사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나서 위로 2명의 언니와 밑으로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딱히 종교를 믿지 않고 살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할머니와 큰아버지, 큰어머니께서는 원불교 신자이시고 또 사촌언니와 사촌오빠 중에 교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적부터 가족들을 통해서 원불교와의 인연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이따금씩 충남 보령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제 어른들께서 따라오라고 하셔서 제 동생과 그 어른들 따라서 갔는데 그게 이제 원불교 교당이었고 이제 보령에 있는 보령교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어른들과 같이 법회를 봤습니다. 그때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원불교에 대해서 잘 모를 시절이다 보니까 대각전에 걸려있는 이 커다란 그 원이 신기하기도 했고 이제 벽에 걸려있는 이 대중사님의 액자를 보면서 저분은 이곳 교우님 자화상인가? 근데 다른 사람 같은데 누구시지? 하며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조용한 분위기로 진행되는 법회의 특성상 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 같이 봤었던 법회는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저희 사촌언니이시자 원불교 교무이신 안지영 교무님께서 원불교에서 이제 연꽃섬이라는 그런 섬에 2박 3일로 간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 형제들과 같이 그런 연꽃섬 여행에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안지영 교무님이 계셨던 대전교당에 가서 또 그리고 제 고향이 대전이기도 하다 보니까 같이 김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원불교는 생각보다 딱딱하지 않고 괜찮은 곳이구나 하는 정도의 인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생 시절에 잠깐 원불교를 다니다가 점차 다니지 않게 되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당에 간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고향인 대전을 떠나서 서울로 거처를 옮겨야 했습니다. 기숙사들을 알아보던 중 큰아버지께서 서울에 원불교에서 운영하는 학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는데요. 그래서 그 학사의 조건을 알아보니 일주일에 2번 교당에 나가고 그리고 통금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학사의 메리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제 사촌오빠이시자 교무님이신 안도석 교무님의 도움을 받아서 늦게나마 학사 입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학사가 바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국제마음공부 학사입니다. 그렇게 국제마음공부 학사에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원불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원불교를 다니지 않은 지 5년보다 더 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걱정 반 새로운 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신기하게도 막상 법회 때 이론상 서원문과 또 이제 영주를 할 때 그 일부를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옛날에 내가 그래도 법회는 잘 들었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원불교를 만나서 달라진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국제마음공부 학사에 살게 되고 이제 원불교에 다시 다니게 되면서 이제 첫 번째로 수양의 측면에서 변화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앙직을 맡으면서 변화된 점 마지막으로 학사 생활로 변화된 점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공부심과 수양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초등학생 이후에 원불교를 다시 다니기 전에 저에게 있어서 과학에서의 공부 등의 그런 수양은 했어도 도학에서의 수양은 거의 없는 개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생 이후에는 거의 물교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좌선을 할 생각도 이제 좌선의 필요성도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안암교당에 오고 나서 이렇게 수행법회 시간에 좌선을 배우고 이제 실습도 해볼 수 있고 가끔씩 학사에서 좌선이나 와선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좌선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에 가는데 그날 이제 좀 피곤하다 보니까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버스에서 잠깐 간단하게나마 좌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좌선을 하다가 버스가 이제 학교 정류장에 도착해서 이제 버스에서 내렸을 때 그때 굉장히 느낌이 신기했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어땠었냐면 되게 맑다, 이딱 2글자였습니다. 이제 버스를 탈 때쯤에 있었던 그 피로도 되게 줄어들었고 이제 정신도 되게 또렷해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냥 잠을 잔 것과는 확연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아직 저는 스윙을 배워나간 단계이기에 이제 좌선의 효과가 막 할 때마다 바로바로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날 버스에서 좌선을 하고 난 이후에 정신이 맑아졌던 경험으로 인해서 이제 원불교에 와서 배우게 된 자선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원불교와 스윙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기 105년에 중앙직을 맡으면서 주인의식, 책임감, 자신감이 변화되었는데요. 이제 제가 원불교를 다시 다니기 시작한 지 1년 뒤인 원기 105년 한 해는 이제 저에게 있어서 가장 변화가 많았던 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원기 105년에 유일무이 2단의 중앙직을 맡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앙직을 맡으면서 변화된 부분 중 하나는 일단 바로 시야가 넓어졌다는 것입니다. 원기 104년도에 아직 제가 원불교를 다시 다닌 지 채 1년이 안 되었을 시절에는 그저 단순하게 교당에서 정해진 법회의 스케줄에 따라서 법회를 보고 이제 단장님과 중앙님의 계획에 따라 단회를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기 105년에 중앙직을 맡게 되면서 단회를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단장님과 상의도 해보고 이제 또 단원들의 의경사를 유념하여 챙겨보기도 하고 이제 법회 준비 과정을 보면서 제가 104년에 단원이었을 때 그때는 알지 못했던 그런 안암교당의 법회와 단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야가 넓어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원이었을 때 저의 단장님과 중앙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뒤에서 하신 노력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자연히 감사한 마음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그런 역할을 맡게 된 것이기에 단회 때 얘기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법회를 좀 더 유념해서 좀 더 잘 듣게 되고 단회 단톡방에서도 톡방이 조금이나마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말도 좀 덧붙여보고 그렇게 하면서 책임감도 기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감도 기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원불교를 다시 만나기 전에는 저는 저 자신에만 신경 쓰기 바빴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기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앙의 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단장님을 보조해서 단원들을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자기 자신만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것을 되돌아볼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에게 신경 쓰는 것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이제 국제마음공부 학사에서의 생활은 제 첫 단체 생활이자 고향을 떠나서 타지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처음에는 내가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지만 학사생분들을 비롯하여 교무님 그리고 교당 도반들까지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셨고 결과적으로 학사는 집에서와 달리 너무 풀어지지 않게 잡아준 역할을 했습니다. 이 국제마음공부 학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학사생들과 교무님과 함께 한 달간의 세정을 공유하고 일기를 체크하면서 마음공부 현황을 체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체크한 상시일기를 보여주면서 제 자신이 이 계문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그리고 내가 설정한 유무념들을 잘 유념하여 또 유념한 것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잘 하였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로 인해서 상시일기를 더 잘 챙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정기일기 발표 때에는 학사생들과 교무님의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경계 상황에 이렇게 12의 분석을 잘 했는지 평가받을 수 있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일기를 통해서 경계 상황에 어떻게 취사를 했는지 새로운 시각들을 배우고 생각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제마음공부 학사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집안일 등에서 각자 역할이 정해지게 됩니다. 역할과 그에 따른 해야 할 일이 정해지다 보니까 일이 귀찮아서 미루는 태도도 나아졌습니다. 이제 정기일기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PPT의 일기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일기는 이제 정기일기에서 심신작용 처리건인데요. 그래서 이 일기는 1년 전에 제가 작성한 일기입니다. 대략적으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저는 학사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당번을 맡고 있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가 된 걸 보고 조금 있다가 버리고 싶다는 귀찮은 마음이 들었지만 잠시 마음을 챙긴 후 귀찮은 마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될지, 또 반대로 귀찮은 마음을 이겨내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다면 어떻게 될지를 분석하여 결국 얼른 가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왔다는 내용입니다. 학사에 들어오기 전에 저였다면은 이제 집안일도 잘 미뤄왔고 일기에서와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아마 그 일이 경계 상황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귀찮은 마음에 쉽게 져버려서 일을 쉽게 미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맡은 일을 하지 않으면 제 자신뿐만 아니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임감도 늘고 이제 집안일 등의 사소한 일들도 귀찮은 마음에 잘 미루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고쳐나가게 되었고, 또한 주기적으로 정기일기를 쓰게 되는 학사의 특성상 일기에서처럼 경계 상황이 있을 때 지금이 경계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가 있고, 또 마음을 다시 잡을 수도 있으면서 12의 분석을 통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파악을 해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경계 상황임을 파악하여 마음을 다시 고쳐 취사를 하게 된다면 또 정기일기를 쓸 거리도 생긴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이 교당에 다니고 있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제가 국제마음공부 학사에 살고 있는 것 때문이지만, 오히려 그 타력 덕에 이 원불교에 다니면서 매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양의 효과도 보게 되고 제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원불교를 다시 다니면서 좋게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낍니다. 그동안 국제마음공부 학사에 살고 원불교에 다시 다니면서 타력을 받아 주어진 역할을 귀찮은 마음에 미루는 태도도 고쳐나가게 되었고, 이제 선과 마음 공부를 해가며 제가 어떤 사람인지 조금씩 알아가면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불교가 저의 생활 방식이나 마음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타력을 많이 받아온 것에 대해서 이제는 자력을 좀 더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 경계 상황에 마음이 쓸리지 않도록 이제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녁 시간이나 자기 전에 선을 통해서 잡념을 내려놓는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수양의 단계를 쌓아 올려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법에 대해서도 좀 더 유념하여 공부할 예정입니다. 단회나 단톡방에서 사람들이 법회나 법문 등에 대해서 소감들을 말씀해 주시는 걸 보고 이제 열심히 하는 모습에 덩달아 저도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법회도 더 유념해서 듣고 이제 법문도 더 유념하여 읽어보면서 지혜를 길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 목표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꽤나 추상적인 목표이긴 합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개인 공부, 또 대회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의 실력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 스스로가 먼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고 보훈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저 물살에 쓸려가듯이 사는 것이 아닌 이제 도학과 과학 모두에 있어서 제 자력으로 제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며 성장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 강연을 마치면서 이 강연을 이제 준비하면서 원불교와의 만남과 또 이제 원불교를 통해 저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안암교당에 온 후에 그동안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타력을 받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해 주시는 교무님과 같이 공부해가며 도움을 주시는 도반님들께 감사드리며 부족한 강연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교우님의 소중한 강연 감사합니다.